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어제 지방선거 개표하느라 아마 각 지역별로 밤을 꼬박 새고 늦게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본 분이 계실 겁니다. 역시 가장 앞권은 경기지사 선거였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정말 이거 새벽에 순위가 뒤바뀌면서 막 극적인 어떤 승부가 났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이겼습니다. 완전히 지난 4년 전 선거할 때하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호남 쪽하고 제주,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간신히 이겼었는데 5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이제 압권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원들이 집행부가 모두 총사퇴를 했습니다. 참 역사는 참 돌고 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탄핵의 여파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파를 한나라당이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그 바람으로 선거를 대패를 했죠. 대패를 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다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을 이겨냈고, 무소속이 한 군데 이기는, 제주도가 무소속 원희룡이었죠. 그런 결과였는데 이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전부 다 민주당이 단체장을 석권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택은 참 무섭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과 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느냐.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판세가 바뀌었느냐. 2020년만 해도 2020년 총선만 해도 그야말로 뭐 압도적으로 180석을 그냥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인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몰락을 하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보궐선거도 지고 이 지방선거도 졌느냐.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건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 선거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자기들 팬덤만 가지고 우리 지지 세력만 있으면 그래도 절반은 이긴다. 대통령 선거 때도 0.7% 졌지 않습니까? 22만 졌기 때문에 나머지의 득표를 가지면 이 지방선거도 그냥 버틸 것이다. 이렇게 자기 반성 없는 그런 선거 자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 행태를 보면 정말 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어떤 믿을 만한 당인가 할 정도로 참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지 못한 부분. 자기가 졌으면 깨끗이 물러나가지고 다음을 또 기회를 차려야 되는데, 노려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또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한 아주 민주당의 기반이 강한 계양을로 옮겼습니다.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겼습니다.
이게 제일 큰 실책이 아닌가. 패장이 그 어떤 선거의 진대에 대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가 뭐 이긴 선거야. 이 정도였으면 됐어. 이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태도를 보인 이 적장이 난 태도 잘못됐다. 옆에서 계속 출마를 하셔가지고 다음 노리셔야죠. 한번 당대표에 도전하셔야죠. 이래도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한 1년은 직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나와서 겨우겨우 이기는 바람에 그 쉬운 민주당이 5선을 한 그 지역에서 겨우 뭐 10% 남짓 이길 똥말똥 이래가지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탄이다. 자기가 워낙 진 죄가 많으니까 그걸 국회의원이 됨으로 해서 이제 면책특권에 숨겠다. 뭐 그런 뭐 아주 그냥 치졸한 치욕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모든 병사들이 죽었다. 후보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라이온 일병 구하기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단 큰 실수였다.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책임 있는 당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시장 나온다고 하더니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 두 사람 송영길,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행태가 참 의문이 들고 민주당이 이 두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저희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영길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 행보를 보면 자기가 5선을 한 그 계양을 이재명 씨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자기는 서울시장으로 도전을 합니다. 아니 대선의 책임을 져가지고 책임을 진 당대표가 불과 뭐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자기 지역구는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이거 말이야. 이게 무슨 두 사람 간에 밀약이 있었습니까? 참 한번 다음에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송영길 씨가 또 책임져야 될 게 그 당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586은 용퇴하겠다. 그 윤미향 뭐 이런 이상직 씨 같은 사람은 제명하겠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거짓말만 하고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586들을 지금 당연히 물러서야 된다고 했는데 물러서지 못하고 아무런 거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젖잘사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뭐 그대로 선거에 임해가지고 졌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임으로 들어온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였는데 당시에 원내대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26살 박지원이라는 아주 우리가 본 뭐 갓난애죠. 뭐 정치를 뭘 합니까? 그런 애를 비대위원장이 시계 낳고 쇼를 한 거죠. 개딸. 이재명이를 추종하는 뭐 여성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당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쇼를 한 겁니다. 쇼를 했는데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이 비대위원장이 당내 선서를 하니까 또 그 당내 586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부에 총질을 하느냐? 저건 완전히 왜 당장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저를 숙이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당내 분란을 지키는 그런 어른스러지 못한 행동을 586이 계속 민주당 내에서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하여튼 이 가장 패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대선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질쓸 때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필사적생 필생적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한번 물러서면 살 것이고 또 살겠다고 덤비면 필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망한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왜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낙연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죠. 이낙연 전 당 대표가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했죠. 자기 페이스북에서 참 무슨 질책이었다.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무거운 그런 국민의 어떤 채찍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가 뭘 인정을 하는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민주당의 이 자세, 이것 때문에 졌다. 외부의 책임을 묻지 말고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팬덤 정치, 문바로 대변하는 이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폐쇄적인 조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첫째 볼 때는 또다시 이재명 의원, 어땠으니까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이 민주당은 자기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반성하지 못하고 또 2년 뒤에 총선에서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새로운 인물들로 이미 선거에 지고 물러나야 사람들은 아쉽지만은 뒤로 나가야 됩니다. 송영길 씨는 이미 완전히 이순으로 물러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정계 은퇴를 해야 되고, 이재명 씨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재명 씨를 아끼는 민주당원이라면 이번에는 무조건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을, 그야말로 정치적이었고 도덕적인 인물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비대위원을 꾸며야 된다. 저는 봅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 김종인,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런 분을 모시고 오든지 해가지고, 조금 이제는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윤호중이나 이런, 완전히 문바들, 그리고 이재명을 따르는 골수 팬들, 이런 사람들은 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볼 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저길이 가는구나. 그러면 중도 보수는 들어올 수가 힘듭니다. 중도층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자기들만 해가지고 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좀 민주당에 조금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지사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선된 겁니다. 김동연 씨는 제3지대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도 해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이렇게 지지하겠다 이래서 합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김동연 경기지사가 살아남은 게 민주당이 조금 그래도 좀 국민들이 까치밥을 준 게 아닌가. 까치밥을 줘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좀 줬다. 숨통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도 또 이재명도 살고 김동연이 지사가 됐다 그래서 또 젖잘사. 졌지만은 경기에서 이기고 이재명이가 살았으니까 잘 싸웠다. 이런 태도를 또 가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는 당분간 부활하기도 힘들고, 그다음 다음 선거 5년 뒤에 대선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586을 빼고 나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5년 새 계속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인물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끝난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중앙당의 어떤 엉뚱한 태도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100% 된 데 대해서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게 좀 견제와 균형도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호남 지방을 민주당의 야성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에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세대 교체하고 586 물러나고, 그리고 당내 문제를 많이 이겼던 성비위 사건, 윤미향이를 비롯한 그런 어떤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런 인물들 빨리 제명을 하고, 이상직 씨 같은 걸 거대한 경제 비리 책임자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걸 제명을 하지 않습니까?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80석인데 뭘 견제를 합니까?
아직도 국회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자기들이 자만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80석의 어떤 그런 거대 야당, 민주당을 견제를 하자 이래서 지금 지방 권력을 전부 다 몰아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다음 총선 있을 때까지 민주당이 제대로 황골탈퇴하지 않고 자기 반성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도 힘들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팬덤 정치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당대표를 내세워서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